2015년 이후에 미국은 반도체 대중 규제를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분야에서 미국 정부가 반도체 대중 규제를 추가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미 국내외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인공지능 AI 분야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AI 개발 경쟁을 가속화할 때 가장 핵심적인 반도체 기술이 뭔지를 파악하고 이거에 대해서 대중 수출 규제를 하겠다는 건데요. 사람들은 보통 이 미국의 반도체 대중 규제를 첨단 기술에서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만 보기 쉽습니다만 사실 궁극적인 목적은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는 데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미국은 옛 소련에 대해서 그런 전략을 취했죠. 옛 소련을 포함해서 공산권 대상으로 한 수출 규제, 이 코콤 체제라는 걸 1994년까지 가동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라는 막강한 적 혹은 경쟁자가 등장했는데 중국을 대상으로 해서는 반도체 규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야말로 현재는 물론 미래 전략의 핵심이라고 미국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중국과는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인 대만을 두고 미국이 충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반도체 규제 분야에 대중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제와 교육에서 중국을 앞서기 위해서 혹은 비춰지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동차, 전기 자동차나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매기는 등의 규제도 하고 있습니다만 반도체 규제는 직접적으로 이 군사적 우위의 목적이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통 상쇄 전략, 옵셋 전략이라고 불렀죠. 옛 소련의 경우에는 재래식 무기 면에서 옛 소련이 미국을 앞지를 무렵에 이걸 상쇄할 목적에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전력 강화에 나서게 되죠. 예를 들어서 유도 미사일이라든가 우주 항공 분야에서의 경쟁이 그랬습니다. 물론 1957년에 옛 소련이 스푸트니크라는 인공위성을 궤도에 먼저 띄움으로써 미국을 그야말로 당혹스럽게 만들었죠. 그러나 미국은 역시 이 최초의 달 착륙이라는 대역전극을 펼침으로써 이 컴플렉스를 극복하게 되는데요. 지금 중국도 일부 분야에서는 스푸트니크 모먼트를 맡고 있다. 그러니까 기술 우위를 이제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중국 내에서도 나오고 미국 내에서도 그런 우려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죠. 옛 소련의 경우에는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미국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을 무조건 베끼자 하는 전략으로 일관했다가 시장이 없다 보니까 냉전과 함께 옛 소련이 무너져 내리면서 어려워지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옛 소련이 이런 첨단 전력을 두고 미국과 경쟁하다가 더 정확히는 허겁지겁 뒤따르다가 민생과 경제를 소홀히 했고 이게 체제 붕괴로 이어졌다 이런 시각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중국을 대상으로 해선 그런 전면 경쟁보다는 핵심이 되는 반도체를 대상으로 대중 규제를 강화하면서 중국의 목을 조르는 그런 양상을 띠게 된 거죠. 이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을 베끼려다 실패한 옛 소련과 달리 중국은 문화혁명으로 한때 인프라, 반도체 개발 인프라가 붕괴되기도 했습니다만 막강한 자본으로 회사와 전문가들을 사들임으로써 반도체 분야에서도 미국을 지금 쫓아올 기세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거죠. 이번 반도체 대중 규제의 핵심과 관련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첨단 기술은 바로 AI의 핵심이 될 반도체 기술들 두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또 어떤 방식으로 규제의 대상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미국 상무부의 산업보안국이라는 데서 업계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기술자문위원회에다가 규제 초안을 보냅니다. 그리고 의견을 구하는 리뷰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지금이 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술은 GAA, Gate All Around와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HBM,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둘 다 어려운 기술처럼 보이는데 뭐 쉽게 생각하면 간단히 이해할 수 있는 거기도 합니다. 이 반도체 업계의 최근 30년간의 흐름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무어의 법칙과의 투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어의 법칙이라는 건 특정한 면적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의 개수가 1년에 2배씩 뛴다, 뭐 이런 거였는데 나중에는 그게 이제 숫자는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만 핵심은 아주 특정한 면적에 지독할 정도로 많은 트랜지스터를 넣어서 IC를 꾸미는 겁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겠죠. 물리적 한계, 뭐 전기나 열로 인한 물리적 한계가 있는데 이걸 아이디어로 극복을 해오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쓰는 건 핀텟 방식이라 그래서 그 양쪽에 핀을 두고 가운데 게이트를 설치하는 방식인데 이게 한계를 돌파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한 게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방식인데 이 전류 채널들을 게이트가 둘러싸는 겁니다. 그럼 훨씬 더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HBM이라고 요즘 우리 업체들과 관련해서 많이 거론되는 고대역 폭 메모리라는 건 D램이라는 걸 이제 하나만 가지고 여기에 이제 트랜지스터를 심는 게 아니라 층층이 싼 D램을 수직적으로 연결해서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이 처리 속도를 이렇게 해서 높이는 방식인데 접근 방식은 조금 다른데 결국 둘 다 현재 반도체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이고 현재 AI처럼 엄청난 연산력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필수 기술입니다. 이 AI가 요즘 대용량 학습을 통해서 지식을 늘려나가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니까 연산력이 지속적으로 이제 늘어나야 되는 거고 두 기술은 그 가운데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게 미국의 판단입니다. 이 분야 목줄을 죄면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이 스푸트니크 모먼트를 만든 걸 막을 수 있다 혹은 굉장히 늦출 수 있다 이런 계산인 거죠. 이참에 그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오바마 행정부 막바지에 업계의 로비에 의해서 중국 반도체 굴기의 위험성을 접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자신들의 반도체 생산 시설은 전부 일본, 한국, 대만으로 넘겨줬는데 중국이 바짝 따라오고 있다는 걸 확인한 후에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정부 측에 이제 전한 거죠. 정치권에 전한 거죠. 근데 그때만 해도 사실은 그 자유무역주의 신봉자가 워싱턴에 넘쳐났기 때문에 대중 규제를 그렇게 탐탁치는 않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반도체가 일본이나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다시피 해서 키워왔는데 핵심적인 부가가치는 미국이 간직하고 제조에 대해서는 이 외국을 도와서 효율성을 키워왔는데 중국이라고 뭐가 문제가 될 게 있겠느냐 이런 시선이었던 거죠. 근데 중국이 이 반도체 굴기를 하는 과정에서 반도체 기술을 훔치고 또 기업들을 사들이면서 점차 위기의식이 고조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ZE라는 기업, 그 다음에 이제 화웨이를 대상으로 해서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한 규제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수사도 화웨이의 경우는 이제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첨단 칩과 장비 수출 규제로 이어집니다. 특정 기업에 대한 이 규제가 화웨이는 좀 예외적이긴 했습니다만, GTE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유명무실화되는 거예요. 뭐 돈이나 이런 걸로 이제 로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기업을 어렵게 하는 게 생각보다 힘들다는 걸 이제 미국 정부가 알게 된 거죠. 화웨이의 경우도 사실은 장비와 칩 수출 규제를 했는데도 5세대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우회해서 어쨌든 반도체를 다 구해서 제품을 내놨으니까 이게 한 기업을 규제하는 게 쉽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칩과 첨단 장비 수출 규제를 이제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GAA, HBM 같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규제도 하겠다는 겁니다.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 우리로서는 이 소식이 결코 좋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기술 모두 우리 반도체 주역인 반도체 기업 두 곳이 주력하고 있는 첨단 분야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난해 2나노 공정 기술로 GAA 기술을 처음 활용했고
또 SK 하이닉스는 HBM에서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마이크론과 함께 상당히 이 분야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근데 이 기술이나 제품의 중국 수출이 막히게 되면 우리 반도체 기업들로서는 전반적인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미국의 목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타당한 규제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기업의 수익성이란 면에서는 악재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대중 수출 규제의 본격적인 내용이 나와 봐야 이제 자세히 더 검토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 분야는 우리의 반사 이익을 기대하기가 좀 힘든 분야입니다. 중국에 대한 규제를 한다 그래서. 반면에 이 전기차 분야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사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언론에서는 중국에 대한 전기차 규제 불똥이 우리 자동차 업계도 필지 모른다. 그래서 반기지 않는 분위기긴 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에 단기적으로는 우리의 반사 이익이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미국으로 향하는 중국 전기차 같은 경우는 관세를 현행 25%에 4배로 올려서 100%로 만들겠다는 거고 여기에 유럽도 유럽 전기차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분야에서 중국 기업이 워낙 고전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 38%까지 관세를 높이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 전기차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치들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직은 우리의 반사이익을 논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가. 그런 점에서 대중 규제 최근에 가장 큰 반도체와 전기차를 두고 보자면 반도체와 달리 전기차 분야의 반사이익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방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잊지 마시고요. 고맙습니다.